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이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소변을 볼 때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기에 소변이 떨어지는데 마치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 생기고 한참 있어도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는 모습. 아,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물론 모든 소변 거품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배뇨 속도가 빠르거나 물을 적게 마셔서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것도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아 있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투석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 신장은 정말 조심해야 할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70% 아니 80%가 망가질 때까지 뚜렷한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 신장 질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희망적인 정보를 전하러 왔습니다. 전 세계 신장 전문 기관들이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추천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무시하고 지나쳤을 그 음식을 오늘 공개합니다. 물론 이 음식이 모든 신장 질환을 완치시키는 만능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식품 중 하나라는 것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신장 건강에 대해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있는 가장 정교한 정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365일 단 1초도 쉬지 않고 말이죠. 신장이 하루 동안 걸러내는 혈액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80리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액이 대략 5리터 정도인데 하루에 180리터를 걸러낸다는 건 같은 혈액을 36번이나 정화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몸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정수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요독증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소변에 독이 몸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극심한 피로감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칩니다. 둘째, 얼굴과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입니다. 셋째, 혈압이 올라갑니다. 신장이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넷째, 빈혈이 생깁니다.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조혈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피가 모자라게 됩니다. 다섯째, 뼈가 약해집니다.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안 되면 칼슘 흡수가 안 되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을 받게 되면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기계에 연결되어서 피를 뽑아냈다가 다시 넣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투석을 받는 동안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근육에 쥐가 나는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투석이 끝나면 온몸이 녹초가 되어서 집에 가서 쉬어야 하고 그러면 그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도 자유롭게 못 먹습니다. 물도 하루에 500ml, 컵으로 2컵 반 정도밖에 마시면 안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목이 말라도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없는 삶을. 그런데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장병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장기들은 문제가 생기면 비교적 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아프고 위에 문제가 생기면 속이 쓰리고 간에 문제가 생기면 피로하고 황달이 오죠. 그런데 신장은 다릅니다.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장은 원래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여유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손상되어도 나머지 부분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게 위험한 점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모르고 지나가고 그 사이에 계속 나빠지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소변 거품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소변에 거품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신장의 사구체라는 미세한 필터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단백질이 새어나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 신장에서 다시 흡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이 단백질이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달걀 흰자를 휘저으면 거품이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소변에 단백질이 많으면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단백뇨라고 합니다. 단백뇨가 있다는 건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했더라도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전 세계 신장 전문 기관들이 추천하는 신장 친화 식품, 미국 신장재단, 영국 신장학회, 호주 신장건강협회, 이런 권위 있는 기관들의 신장 친화 식단 자료를 보면 항상 상위권에 등장하는 음식, 수많은 의학 논문들이 그 효과를 연구한 음식, 바로 붉은 피망입니다. 피망이요? 그냥 흔한 채소 아닌가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붉은 피망이 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붉은 피망이 모든 신장 질환을 완치시키는 기적의 치료제는 아닙니다. 신장 질환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다만 붉은 피망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매우 훌륭한 식품이라는 것이 연구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붉은 피망의 어떤 점이 신장에 좋은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붉은 피망은 칼륨이 매우 낮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는데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칼륨은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륨이 너무 많으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에 칼륨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시금치, 토마토, 감자, 고구마, 바나나, 오렌지, 이런 것들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는 음식들입니다. 그럼 채소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비타민이랑 영양소는 어떻게 섭취하죠? 바로 그 해답이 붉은 피망입니다. 붉은 피망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을 다른 채소들과 비교해 드릴게요. 붉은 피망 100g, 그러니까 중간 크기 피망 1개 정도에 들어있는 칼륨은 약 170에서 210mg입니다. 170mg이면 0.7g, 정말 적은 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양인지 다른 음식들과 비교해 볼까요? 시금치는 100g에 칼륨이 550mg, 붉은 피망의 3배 정도죠. 토마토는 240mg, 바나나는 360mg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붉은 피망은 다른 채소나 과일에 비해 칼륨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관리하는 분들이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의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붉은 피망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신장이 손상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이 쌓여서 세포를 공격하는 현상입니다. 마치 쇠가 녹이 슬듯이 우리 몸도 산화되면서 노화되고 손상되는 거죠. 특히 신장 세포는 이 산화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엄청난 양의 노폐물과 독소를 처리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신장 세포를 공격하면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려면 항산화 물질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이제 붉은 피망 이야기를 해볼까요? 붉은 피망에는 어떤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있을까요? 비타민 C. 붉은 피망은 비타민 C가 정말 풍부합니다. 레몬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붉은 피망 100g, 그러니까 중간 크기 한 개에는 무려 127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가 대략 100mg, 즉 0.1g 정도인데 붉은 피망 한 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 붉은 피망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도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의 건강 유지를 돕습니다. 라이코펜.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다고 알려진 라이코펜이 붉은 피망에도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붉은 피망에는 퀘르세틴, 루털린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물질들이 신장에서 어떤 도움을 줄까요? 첫째, 신장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신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효과들이 모여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단백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붉은 피망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 질환의 진행 과정에서 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계속되면 주변 조직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신장 기능이 점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붉은 피망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죠? 고추가 매운 이유가 바로 이 캡사이신 때문인데 붉은 피망에는 매운맛이 거의 없는 캡사이신 유도체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한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들도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2019년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산화 및 한겸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번째, 붉은 피망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과 혈압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높으면 신장에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붉은 피망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엽산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가 혈관 내피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붉은 피망은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변비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때문이기도 하고 식단 제한 때문이기도 하죠. 붉은 피망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모두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야 독소가 대변으로 잘 배출되고 신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붉은 피망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하루 권장량
생붉은 피망 150에서 200g? 이게 대략 어느 정도 양이냐면요. 중간 크기 붉은 피망 1개 반에서 2개 정도의 양입니다. 손바닥 2개 정도를 가득 채운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량을 매일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최고의 섭취 방법입니다. 생으로 먹기. 붉은 피망의 영양소를 가장 온전하게 섭취하려면 생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거든요. 가열하면 50% 이상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붉은 피망을 깨끗이 씻어서 반으로 가르세요. 그 다음에 씨와 속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냥 이렇게 썰어서 간식처럼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침 식사 때 샐러드 한 접시를 만드세요. 거기에 양상추, 오이, 그리고 붉은 피망을 듬뿍 넣으세요. 여기에 올리브 오일을 한 스푼, 그러니까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 뿌리고 레몬즙을 조금 넣으세요. 왜 올리브 오일을 넣으라고 할까요? 붉은 피망의 비타민 A와 라이코펜 같은 성분들은 지용성이에요. 즉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피망은 좀 딱딱하고 맛이 강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붉은 피망을 썰어서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러면 아삭아삭한 식감이 더 좋아지고 생맛도 좀 줄어.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침 식사 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침에 붉은 피망을 먹으면 하루 종일 항산화 효과가 지속되고 신장 보호 효과도 이어집니다. 물론 점심이나 저녁에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 번은 꼭 먹는 겁니다. 200ml, 그러니까 종이컵 한 컵 정도 드시면 좋습니다.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 붉은 피망과 함께 이런 음식들을 드시면 신장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어이, 수분이 풍부하고 칼륨도 낮아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붉은 피망과 오이를 같이 샐러드로 만들어 드세요. 양배추, 칼륨이 낮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양배추와 붉은 피망을 함께 샐러드에 넣으면 훌륭한 신장 친화 샐러드가 됩니다. 콜리플라워, 이것도 칼륨이 낮고 영양가가 높습니다. 블루베리,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샐러드에 블루베리를 몇 알 넣어보세요. 생선,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신장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 흰자, 양질의 단백질인데 신장에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식품 섭취는 개인의 신장 기능 상태에 따라 조절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과 실전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크레아티닌 수치가 4 이상이거나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모든 식단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식단 관리가 더 복잡하고 개인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하거든요. 붉은 피망은 비교적 안전한 식품이지만 말기 신부전의 경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제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신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거 아시죠?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붉은 피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피망은 당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다만 붉은 피망 주스를 만들 때 사과나 다른 과일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도 신장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붉은 피망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붉은 피망의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다만 붉은 피망을 조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지 마세요. 그냥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간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화가 약하신 분들,
저는 소화가 안 좋은데 생피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럴 때는 생으로 먹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세요. 데치거나 짧게 구워서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소량씩 여러 번 나눠서 드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긴 시간 동안 붉은 피망과 신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망가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있는 장기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그리고 적절한 의료 관리를 병행하면 신장 기능 저하를 늦추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고된 연구들을 보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한 만성 신장질환 환자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유의미하게 느려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변 거품이 심했던 분들이 붉은 피망을 비롯한 신장 친화 식품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단백뇨가 줄어든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신장 손상의 정도, 나이, 기저질환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 마트에 가실 때 붉은 피망을 사오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붉은 피망 샐러드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 2주만 해보세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붓기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 때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장질환은 반드시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붉은 피망을 비롯한 식이요법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료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신장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신장,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소변 거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